사우스시 컴퍼니는 1713년 영국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대가로 남아메리카에서의 무역 독점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얽힌 영국은 사우스시 컴퍼니가 남아메리카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프랑스 부르봉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지자들 사이에 스페인 제국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다툼이다. 카를로스 2세는 자신의 유산을 프랑스에게 물려주는 유언을 남기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반발한다. 프랑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해 오스트리아 편에 선 영국은 지브롤터와 메노르카의 전략적 지중해 항구를 얻는다. 그러나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매년 한 차례의 노예 무역권과 제한적인 상품 무역권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스페인의 무역선 규제와 단속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어렵자 사우스시 컴퍼니는 명목상의 무역에 그친다. 영국 정부의 약 3천만 파운드의 부채를 떠안은 사우스시 컴퍼니는 1719년과 1720년 부채를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금융 계획을 실행한다. 영국 정부는 매년 지출하는 이자 비용을 줄이고 채권자들은 거래가 쉬운 회사 주식을 제공받는다. 사우스시 컴퍼니는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새로운 주식 발행으로 채권자와 연금 수혜자들에게 배당한다.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은 주식 옵션을 받거나 주식 매입 기회를 통해 혜택을 입는다. 사우스시 컴퍼니는 왕족과 고위 정치인 같은 엘리트 투자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회사라는 인식을 준다. 많은 주식회사들이 현실성 없는 사업 아이디어나 사기성 주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끌어모으자 영국 의회는 버블법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버블법은 시장에서 소규모 경쟁자들을 제거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사우스시 컴퍼니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된다. 버블법의 통과 후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식은 투자자들이 몰리며 890파운드까지 치솟는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농민부터 귀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1년 만에 주식 가격이 주당 1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에 이르며 주식 광풍은 전국으로 퍼진다. 뉴턴 또한 초기의 이익을 보고 주식을 팔지만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약 22,000파운드라는 큰 돈을 투자한다. 하지만 실질적 수익 없이 주식 가격을 부풀린 사실이 알려지자 주당 100파운드로 다시 내려간다. 사우스시 컴퍼니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가를 떠받치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프랑스 미시시피 회사의 버블이 터지면서 국제적으로 유동성 문제까지 발생하자 공매도와 매도 압박이 이어지며 주식시장이 붕괴된다. 최고점 근처에서 재투자한 뉴턴 역시 2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잃는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마켓 타이밍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포트폴리오 투자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기업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주가는 결국 폭락의 위험이 뒤따른다. 뉴턴은 나는 별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다. 주식시장의 비이성적 요소는 과학으로도 예측하기 어렵다.